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금리 불안감, 시장은 바이오주 바닥 탈출 언제, 셀트리온 이제 서서히.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금리와 우리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두 번째, 1분기 실적에 따른 실적 장세로 진행. 세 번째, 바닥권 탈출 시도 중인 바이오주.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서서히. 미국 시장 다시 또 금리 불안감에 따라서 혼조 국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0.71% 하락, 반면에 나스닥은 0.7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0포인트 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면서 불안감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혼조 국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방어는 잘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13% 하락, 코스닥은 0.3% 상승이죠. 물론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닥 지수는 완만하긴 하나 그래도 양봉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각도는 약간씩 올라가는 이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 우입니다. 5,400억의 매도, 코스닥에서는 1,0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특히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네이버,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대부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매수하는 쪽은 금융주, 해운주, 두산인프라코아 뭐 이런 정도잖아요. 포스코 이런 정도고, 전체적인 금액 규모도 매수 규모가 작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전체적인 미국 시장과 금리 동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은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쪽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종목군들 맥락군들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오늘 음봉의 모습이죠. 물론 삼성전자는 양봉이지만 플러스 100원 수준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하이닉스 역시 음봉, LG화학과 삼성 SDI가 많이 빠지는데요. 2차전지 쪽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빠질 만큼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현대차 역시 정체된 모습이고요. 카카오 그나마 잘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인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 과연 그렇다면은 미국의 금리 상승 또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1.5에서 1.6%대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1.7에서 1.8이죠. 지금 이제 1.7로 넘어왔잖아요. 여기서는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를 넘어서 2%로 가면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제 금리 움직임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박스권 등락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4월 달로 넘어가면서 금리가 안정세로 나가는 이런 1번 시나리오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재미없는 이러한 시장 구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의하면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경기가 좋다는 측면이 접근이 되면서 당연히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경기 성장 쪽에서 오히려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인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EPS 증가율, 즉 순이익의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 29%죠. 올해 2021년 전망입니다. 근데 신흥국이 3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4%로 실적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프랑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1분기잖아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했던 대로 이만큼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맥락이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부터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조정 과정이 끝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실적 장세, 특히 1분기에 대한 실적 분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이쪽은 거래소 시장의 의학 쪽이고요. 이쪽은 코스닥 지수와 또 코스닥 쪽의 제약 바이오 쪽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최고로 많이 빠진 이 시점까지 해서 약 10.3% 하락을 했습니다. 날짜로 시알려 보면은 38일이죠. 38일 동안 10.3%의 조정을 보인 반면에 거래소 시장의 의약 업종은 60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나 하락을 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있죠. 또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7거래일 동안 조정을 지금 받아주면서 약 12.9%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약 쪽, 즉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쪽도 49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제가 3월 10일 날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고 기간 조정도 가장 긴 바이오 쪽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10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선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내놓고 봤지만 결국은 예상을 했던 대로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오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인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주도 없는 상황, 또 주도 세력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빠진 쪽에서 반등, 이런 측면에서는 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지금부터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즉 바닥을 확인하고 1단계 바닥 탈출을 해 놓은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상황이 나면서 한 단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봤을 때 역시 제약 바이오 쪽의 실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주요 여기서는 40개입니다. 40개 상장 제약사들의 수출액의 변화를 보시면은 2019년에 3조 2,700억의 수출이었는데요. 2020년 작년에는 4조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히 이 두 개 회사가 거의 62%를 차지를 합니다. 이 4조 가운데서 2조 4,900억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바로 1조 6,248억입니다. 셀트리온이 나머지 38개 회사의 수출액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제약주들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해도 이와 같은 실적, 수출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2019년에 비해서 수출액이 32%가 늘어나면서 1조 6,248억이죠. 삼성바이오 해봐야 8,6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나머지 제약 맥락군들도 수출 관련 쪽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도 실적이 되는 이러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리온이 우리가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레키로나주가 지난 2월 25일 날 유럽의약품청에 품목 허가 사전 검토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별로 긴급 사용을 위한 검토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키로나주 유럽의약품청에서 보통
긴급 사용 승인 이런 부분들은요 약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월 25일이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다 하더라도 4월 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셀트리온이 그동안 호재가 계속 나왔지만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에 따라서 지칠 만큼 지치고 또 실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레키로나주가 첫 번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기적으로 거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1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레키로나주를 제외한 상황에서도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줄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기존의 제품들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지금 유럽에 새롭게 더 강력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실적들이 각 지역별로 일본이라든가 또 기존의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 쪽에서 점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즉 레키로나주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2분기, 3분기 앞으로 진행 과정들도 여전히 문제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레키로나주가 가세를 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이밍 시점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힘든 상황이고 너무도 지겨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오늘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의미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좀 치고 나가는 셀트리온보다는 이런 모습의 헬스케어 모습이 진행이 좀 돼준다면은 당연히 셀트리온과 제약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제약도 오늘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닥권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 뭐 내려갈 데가 없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 가격대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내려가든 올라가든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조만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오 쪽 전반적인 측면과 또한 셀트리온의 어떤 레키로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접근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이제는 바닥은 확인돼 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는 전략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